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어느덧 11월도 끝나가고 시장은 12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고 연말 분위기를 좀 내려고 하는데 우리 증시에는 뭐가 없어요. 갑자기 11월 가을 같은 날씨가 펼쳐지다 갑자기 막 눈이 내리면서 폭설이 내리면서 막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날씨처럼 우리 증시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관련해서 동결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깜짝 인하를 했죠. 원래 금리 인하라고 하면 증시 부양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장은 일단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 라는 악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적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증시 상황 선생님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연말이라 눈도 내리고 뭔가 산타 할아버지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얻는데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그 프레티가 오늘 생일입니다. 아, 네. 오늘 방송 날짜 기준으로. 근데 벌써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게 한 사흘 전에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했지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응원 받아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유, 증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생일이라고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아니, 주식이야. 또 내일의 태양은 뜰 테니까.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은 내가 내년 3월까지 포기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 제가 살짝 봤는데 지금 선생님 옷이 지금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왜? 빨간색과 파란색이 막 섞여 있어. 그러네. 네. 그 중에서 안전지대가 있어,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무슨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냐? 옷 이쁘다고? 시장은 이럴지라도 시장은 모든 게 다 섞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인트들은 꼭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종전될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오늘 또 속보로 또 누구 만난다. 그리고 뭐 무기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럴 때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주역으로 점을 칩니다. 예, 뭐 가불 병정 무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치는 게 있어. 이 국가의 대사를 할 때는 거기서 뽑아 놓은 화두가 있어. 화두? 2024년 연초에는 네. 그 화두를 뽑으니까 이제 2024년은 뭐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전쟁의 시대. 그래서 방송에도 그렇고 전쟁의 시대. 맞아요. 그 상황에서 방산이나 그러면 또 전력 설비를 그 화두로 사용했다면 최근에 굉장히 복잡하잖아. 네.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한번 우리나라 군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뽑아봤는데 좋지가 않아. 2025년? 근데 뭐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도 1%대일 거다. 뭐 생산 소비 투자 트러플 감소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서 얻는 화두가 경천동지야. 경천동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일이 자꾸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동결할 줄 알았더니 금리 넣어버리고 그럼 똑같은 질문이야. 전쟁 바로 끝날 줄 알았더니 나는 더 확산되기도 하고 또 확산되는 줄 알았더니 또 끝날 것 같고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갖다 해서 지도자들의 강대강들이 만나서 그래. 그리고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유럽이 제일 문제야. 병 들어가는 유럽. 이게 여기가 유로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그래도 굉장히 많은 축을 하고 있는 유로화가 망가지니까 어떤 상황이든 달러는 강세로 가버리는 거야. 맞아요.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달러 강세 대비 두 개가 엔화나 원화가 같은 속도의 약세였는데 이것도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은 조만간에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950원에 때린 N을 900원만 깨면 다시 사세요. 899 찍고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진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 여기서 쌍봉이 확인돼야 돼. 950. 근데 금리 인상하면 또 엔캐리 청산 물량 또 쏟아질까봐 그게 좀 무서운 거죠. 아니 그런 전반적인 게 그리고 우리 하는 총재가 이번에는 하면서 코멘트는 뭐라면 구조적으로 나빠지는 문제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연속 금리 인하를 합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수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야. 이게 또 노이즈가 생기잖아. 그런데 환율은 1,400원 아래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근데 아래라고 하기 좀 민망하죠. 1390 얼마잖아요, 선생님.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 상식은 금리 인하면 뭐 한 1,410원 팍 치고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서 개입이 들어온 것 같아. 아, 최근에 한 지난주에 1,405원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하면서 그 전에 1,300 한 초반으로 갔다가 갑자기 조금 1,400 한 80원, 9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도 1,400원을 안 뚫은 게 유의미한 거다. 요게 개입 들어간 것 같아. 돈을 막 여기다 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외화 보유 자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4,150억 불인가?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3,999 보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 갖고 뉴스 특집이 나온다. 그럼 언제까지 돈을 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입이. 그러니까 그래 트럼프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환율 뭐 이런 것도 난리칠 거 아니야. 그런데 3월 달에 갔다 해서 여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맥점 같아. 공매도 아니 그런 거 아니라? 대만, 중국 정책공작회의 그다음에 1월 21일부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칼 어떻게 휘둘르나. 중국에다가 뭐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에너지는 이미 정권 다 잡아갖고 실행하는 것 같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암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 요새 등장도 안 하고 그냥 트럼프 강요들이 한마디 한 거에 따라서 난리 브루스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정권을 이제 갖다 얘기해서 개시 시점이 21일이야. 네. 1월 21일.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진짜 실질적인 내용들이 뭘까? 진짜 보조금 까버리고 반도체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 제기하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나사 들어가서 그냥 칼질을 막 하고 공무원들 비효율적이다 하고 다 잘라버리고 예산은 조절하고 그러면서 살짝 지네들한테 유리한 민간 부분으로 빼면서 스페이스 X의 에너지를 막 주면 이런 상황이 2달이야 2달. 그럼 2달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하필 그 2달이 연말 연초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갔다 해서 요번에 10조로 해갖고 49,900원을 58,000원대까지 15% 올렸어. 3년. 내가 55,000원은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했는데 깨고 내려갔어. 그리고 요번에 엔비디아가 조정할 것 같아서 요번에 SK하이닉스는 귀신같이 잘해드린 것 같아. 오, 네. 팔고 오늘 15만 원대 다시 이제 70%까지만 매수했는데 오늘 그래도 밑에서 SK하이닉스 살짝 돌려놨어. 근데 바닥은 오늘 밤부터 이제부터 한 5일 정도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10불 빠지면 우리나라 또 충격이 나올 거야. 이게 확인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지 않게 빅베스 할 것 같아. 빅베스. 어느 부분에서요? 자기네들 그 하다에서 정부를? 아니 모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의선 회장님이 부회장에서 회장님 되시면서 그 당시에 현대차 기아가 조단위 실적 난다고 리포트 나고 난리 썼었거든. 되자마자 조단위 적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제 적자로 있거나 손실로 잡힌 거를 그냥 다 현실화시켜. 현실화해서 확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전임자 지우기. 트럼프 대통령 안 그러겠어?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빅베스가 되는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전임자의 정책이나 이런 거를 다 뒤집어 엎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미국만 독야청청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매그니피션트 세븐 죽이기.
그러니까 올라간 섹터를 죽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그래요. 자기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떤 뭐 새로운 성장 분야가 나오고 성장이 일어나가야 되는데 그거가 없으면 자기 임기 내내 뭔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정치 스케줄로는 지금 대통령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빅베스를 시켜놓고 가본 다음에 이제 막 정책 내에서 1년 동안의 성과를 2026년 1월 달에 딱 발표하면서 이것 봐라. 새로운 라이징 스타를 만든다고. 그치. 뉴욕을. 아니 그리고 뭔가 그 빅베스 해놓으면 편하잖아. 이미 그쵸. 털 거 털고 그러면서 성과를 막 뭐 GDP 성장률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을 수치를 딱 만들면 1년 안에 중간 선거 확 지 뜻대로 끌고 갈 수가 있잖아. 경기 둔화된 거 이런 거를 이미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위험하다고 나 솔직히. 그들만의 리그로만 갔거든. 네. 그래서 요새 서학 투자자들한테 테슬라 외에는 현금화 시키고 그 다음에 UFO, ETF에 롱숏만 하고 그러면서 이번 집권하기 전에 너무 급등한 것들은 현금화 시켜라. 그게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든 이번에 넷플릭스도 12월 그 오징어 게임 나는 폭망할 것 같거든. 근데 제 주변에서도 아무도 오징어 게임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 갖고 덱스터도 네. 좀 팔고 미리미리 조절하라는 얘기가 미리미리. 왜냐하면 내가 오징어 게임의 그 출연자들을 쫙 봤어. 일을 능가할 것 같지가 않아. 일이 너무 뛰어났고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원은 센세이션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가 아파트 그때는 뭐 오징어 게임에서 뭐 난리 치셨잖아. 마찬가지 같아. 그거를 그 구성원의 어떤 무슨 이벤트나 뭐 여러 가지를 암만 만들어도 일을 능가할 것 같진 않아. 또 이거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 2에 설정 오류가 하나 있대요. 뭐? 거기서 재준이 있잖아요. 글로리에서 나왔던 전재준 예솔이 아빠. 그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쫄딱 망해서 들어온 건데 비트코인 지금 날아가잖아요. 그 설정이 또 설정 오류 같다고. 재준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오징어 게임 2가 박살날 징조다. 아니 그럼 걔는 이제 다시 부유한 모로 등장해야 되네. 거기서 시간을 그냥 보낸 거지. 일단 그래서 요번에 엔터 다음에 네. 이게 좋으면 컨텐츠로 그쵸. 갔어야 돼. 게임은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컨텐츠가 뭔가 미디어 콘텐츠 말씀하시는 그치. 거예요? 뭐. 제이 콘텐츠리 뭐 이런. 아니 그리고 뭐 넵튠이라든지 덱스터는 조금씩 올라와. 네. 그런데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 사실 지옥2 이후에도 덱스터가 크게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도 있죠. 그래도 뭐 지금 4,000원대에서 9,000원까지는 왔으니까 일단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선방한 것 같아. 그런데 더는 힘들다. 오징어 게임 2까지는 보지 말자. 그러니까 그 전에 빠져나오자. 넷플릭스 드신 분도 그 전에 빠져나오자. 그러면 미국 투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도 그렇고 접목을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 롱숏의 차별화가 너무 극심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거 이게 어떤 2대8 2대8의 법칙 20% 성공하고 80% 다 실패. 그러니까 종목 개수 단위로 보면 이 20%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순환이 너무 빨라 요새. 어느 날 갑자기 로봇 갑니다. 그날 팔았어야 돼.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갑니다 하고 나서 그때 팔았어야 돼. 그래서 오늘 가장 내가 중요하게 본 게 아시아나 대한항공인데 시가가 고가면서 해서 때려라 그러거든요. 그래 대한항공 돌렸어요 선생님. 얼마나 돌렸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호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EU가 최종 승인했고 다음 달에 이제 합병이 마무리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좀 기대감에 상승했던 대한항공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웠었거든요. 와 근데 많이 다 돌려놨네. 돌려놨어요. 그쵸? 상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전했어요. 이거는 26,000원 때려서 24,000원에 사신 분이 최고네. 더 흔든 거 아니야? 그쵸? 이 정도로면 바로.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은 많이 못 돌렸네. 얘는 11,500원인데 1,700원이니까 아시아나항공은 못 돌렸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가는 쪽으로 수급이 딱 몰려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는 건 대한항공이니까. 근데 이제 그 가격 메리트는 아시아나항공이 있거든. 음.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번에 뭐라 그럴까 26,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3만 원으로 바로 치고 나가야 돼. 3만 원. 여기서 갖다 예를 들어서 10% 이상의 에너지는 나와줘야 이게 상승 파동이 이제 되는 건데 만약에 대한항공만 올리고 오늘 돌아섰어. 월요일이 중요하겠죠. 월요일이 중요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 5% 10% 해도 27,000~28,000원까지도 가줘야 돼. 그런데 그러려면 밑에가 물고 늘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아시아나항공이 갭을 메꿔줘야 돼. 12,000원까지. 그런데 이게 잘 되면 같이 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거는 그냥 세론이라고 봐야 돼.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아시아나가 받쳐주면 더 갈 수 있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아시아나항공 들어가자 해서 월요일에 들어갔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쪽에서 이제 더 끌어올려지면 없어지면은 끊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물어볼래.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덱스 ETF에 대표되는 삼성 SK를 그러니까 천둥번개 치고 떨어뜨리는 장이야. 네. 그러면 코스피 200 인덱스에서 암만 호재가 있어도 세론이 가동하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않고 올라가다가 꼬리 달리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 주니까 전체적으로 힘이 분산돼 버리니까 우리 장의 가장 큰 문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안착. 이제는 여기는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삼성전자는 뭐 최하의 경우 2월 3일 날 네. 우리 이재용 회장께서 다시 또 감옥 가지 않는 한 난 이번 49,900원은 바닥이라고 보거든. 쉽죠. 그리고 2월 3일 이후에 네. 나는 이제 거버넌스의 다음 예측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금융지주 네. 하고 나스닥 간다. 바이오에피스. 네. 나스닥 간다. 이것만 해줘도 삼성전자 여기서 10% 바로 가. 그러니까 55,000원에서 10%면 이게 6만. 그거라도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조치 내려도 뭔가 화끈한 카드를 안 썼어. 그분 성격이야. 내가 다 풀리기 전까지는 위기론을 계속 지속해야 돼. 그 상황이 그것도 2월 3일이야. 근데 저도 이해가 돼요. 이게 불확실한데 다 막 했는데 나는 깜빵 가면 뭔가 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딜을 충분히 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요새 왜 걱정이냐면 판사들의 성향?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그 판사 이 결정권도 봐. 같은 시각 갖고도 어떤 사람은 무죄, 어떤 사람은 유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간단히 해서 그 법률 리스크가 오너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오너 리스크보다 지금 뭐 요건 이재용 회장 막 욕하잖아. 네. 나는 그거보다 능가하게 법률 리스크야. 완전히 다 털어내야 돼. 그래야 이제부터 안심하고 뭔가 일을 벌리겠습니다가 가능할 거 아니야. 이게 3호 법칙이라는 게 있어. 법률로 재벌 회장들한테 3년 구형에 5년 집행유예 3.5 이거를 받아서 나아가 이제 안심을 해야 일을 뭐 벌리고 뭐하고 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월 3일까지는 은인자 중해야지. 그러면서 간단히 해서 최대한 나라면 위기 리스크를 자꾸 확산시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감옥 가면 우리나라 망한다. 심지어는 잘 판단해서 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계속 지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딱 보면 저거 법률 리스크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뭐야? 롱숏, 롱숏, 롱숏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다른 거라도 가야 되잖아.
뭐 삼바라든지 엔솔이라든지 이번에 살짝들 올라왔어. 그런데 다시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오늘장의 하락은 반도체랑 2차 전지주의 하락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간들이 다 바닥이 어디니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확인될 것 같거든. 실질적으로 관세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정책을 하고 진짜 말대로 하는지 말방구였는지 이런 것들 다 들여다봐야 되고 중국의 때리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돼야 되는데 이게 2달 연말 연초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배당 투자 그러니까 요새 KT니 LG 플러스니 통신주나 한국전력 이제 그런 것들만 하자라는 논리가 또 한 축이 있고 그 간단히 해서 수출주 피해 다니기 배당주 전략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배당이 이게 뭐 시세를 올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시장 난이도 최고예요. 아주 난이도 최고야 최고. 근데 사실 주요국 보면은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졌어요. 아니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기준, 오늘장 기준. 그런데 종목을 잘 선택하면 또 다른 세상에 게 있는데 그게 8대2로 20%니까 이게 또 내가 그쪽의 세상으로 내 포트를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나는 요새는 2-3개만 때려라. 에너지가 주도주로 되는 것들 뭐 방산, 우주항공, 원전, 재건 이런 것들에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아니면 요게 롱숏이잖아. 그러면 왔다 갔다 XY치 놓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지금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스킬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면서 2달 동안 내가 2달? 내년 1월 1월 21일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2,500에서 50포인트 위로 올려 2,450 심지어는 이 박스피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엄청 좁게 보시네요. 근데 요 안에서 놀다가 이제 2,600도 안 보시는 아니지. 요거는 나스닥 얘기 나오면 여기서 100포인트를 더 봐. 그러면 2,550, 2,650은 이거는 3월에서 5월. 근데 이 3월, 5월이 뭐야? 대만이 왜 3월, 5월을 기준으로 잡냐면 중국 전인데 거기서 의사결정이 이제 공식화될 것 같아. 그리고 이쯤 되면 트럼프가 말방구인지 진짜인지 우크라이나, 푸틴, 김정은 이런 것들이 진짜 만나는지 만나져 가는데 김정은 도망다니고 푸틴은 내 뜻대로 해줘. 내 뜻대로 해주는 게 뭐야? 영토 인정해줘. 인정해주고 그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그거 인정해? 안 되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하지 마. 뭐 이거잖아요. 아니 이런 게 이제 그 집권 일기의 상황하고 또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는 나 김정은하고 친해. 만날 수 있다라고 만날 수 얘기했었잖아요.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 그 정책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푸틴 눈치 볼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인가 속보로 푸틴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어. 그리고 오늘 또 중국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나라 경계선을 계속 왔다 갔다 이 아주 간을 보는 거야. 협박하네. 비행기가 그럼 뜨는 순간에 우리도 뜨거든. 이런 상황을 자꾸 조장을 시켜. 이게 트럼프 정부 실제 할 때까지 더 극심해질 것 같아. 그래서 가장 걱정인 카드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서 야 단추 한번 눌러. 무슨 단추? 핵실험 단추. 북한이? 아니 그것까지도 난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 고사각으로 했잖아. 네, 위로 썼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미사일 기술을 러시아한테 다 전수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소형 탄두에 핵만 넣으면 이거는 미국을 겁주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야? 소형 탄두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험을 할 것 같아. 그게 풍계리에서 하면. 그러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또. 그쵸. 이게 경촌 동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1사분기는 호재 나올 때 세론, 떨어지는 칼날 나눠서 사. 우리가 SK하이닉스 같이.
그래서 오늘 현대 로템을 오늘부터 매수하십시오라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방산보다는 이제 철도로 붙을까 봐.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 현대로템은 들어간다고 하시는 걸까? 이게 그런 불확실성, 경찬동지 할 만한 상황 속에서 방산주는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기 때문인가? 라고 했는데 그거보단 재건 쪽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는 사우디 내용. 아니 내용은 물 건너갔다고 하셨잖아요. 물 건너갔는데 수준을 하나씩 그 중동에서 할 때 분명히 철도 부분이나 그 요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딱 됐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삼성물산이 지금 수주해 오는 게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뭔가 그 우리가 전체 방산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에너지 넥슨이나 6만 원대 판 물량이 있으니까 적대하지 마. 어떤 분이 왜 좋은 거 6만 원대 못 사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거 샀으면 지금 어떡할 뻔했어. 급락을 크게 했죠. 거의 30% 빠졌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것도 20% 분할 매수 시작이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아니 현대로템. 현대로템. 그리고 오늘이 바닥일지 여기서 4만 5천 8천 원까지 빠졌다 갈지 이제부터 사기 시작하라는 거야. 20%만? SK하이닉스 같이. 그리고 한 이 1,000원이나 2,000원 단위당 추가 매수 20, 20, 20 하다 보면 한 6, 70% 살 때까지 감이 올 거야. 5만 원 튼튼하게 지지하네. 그리고 요거는 6자만 보면 또 때려버릴 거야. 이건 트레이딩 감각이지. 그러면서 여기에 주도주는 드론. 그 다음에 왜 드론을 중요하게 보냐면 앞으로 그 앨런 머스크도 저 왜 F-35 저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방산주 악재로 작용했잖아요. 그 급락하고 드론. 그 드론 연결고리가 휴니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제이시언 시스템은 너무 급등해갖고 상한가 한 번까지 쳤단 말이야. 그제는 말 하나에. 그래서 때려오른 거야. 코컴도. 그런데 여기도 갖다 얘기해서 한꺼번에 안 가. 근데 보면 휴니드도 지금 오늘 7,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돌리긴 하더라고요. 요게 9,000원만 가면 또 두개 맞아요. 그러니까 9,000원을 뚫고 11,000원, 2,000원 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진짜인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 나오나? 우리나라도 드론 청설 부대. 드론 부대? 아니면 우리나라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유럽 의회에서 무기 지원해라. 우리? 우리나라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가 뜻대로 안 돼. 푸틴이 말을 안 들어. 네. 그럼 이 사람은 확 바뀐다. 근데 제 기억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그 공격이 있었다라고 그 기사가 뜬 날 그럼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겠다 했는데 그날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지금 이미 드론으로 모든 장갑차가 끊어지고 한 이미 현상된 거는 시장에 녹았어. 그러면 이제 더 확산되겠구나. 그러면 그건 뭐야? 우리나라가 재래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게 확산되네. 그럴 때 치고 나올 것 같아. 그때는 또 현대로템이나 하나가 방산으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롱숏 같아. 롱숏. 그러니까 고점은 돌파 못하고 바닥은 확인됐고 요 안에서 먼저 간 건 나중에 간 걸 돌아가면서 한꺼번엔 절대 안 가. 드론에도 제이시언 시스템 갈 때 휴니드나 캔코를 눌러버렸어. 그 사이에 그전에는 캔코를 7,000원짜리를 14,000원에 땡겨버렸는데 지금 3,000원 빼 있단 말이야.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쪽 갖고 우주항공이나 이런 드론 관련주 갖고 종목별로 포트폴리오 짠 다음에 높낮이 갖고 롱숏 하는 게 내년 3월까지 최고의 전략 같아. 딴 데 가는 것보다. 이런 압축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국제적 상황도 뭔가 좀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갈 상황이 내년 1, 4분기 다 지나야 돼. 그때는 일본이 금리, 그러니까 다 노출돼야 돼. 금리 인상했어. 연준이도 금리 인하 한 번 더 했어. 우리도 이제 이런 모든 매크로 변수가 다 지났는데도 엔비디아가
투매가 나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테슬라가 쌍복 찍고 급락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또 2차 전지도 이 정도면 됐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도 요번에 20만 원 그만해서 한 10% 올렸거든. 이게 직전 저점 깨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앞에 있었던 이슈들이 다 노출이 된 다음에 이미 장이 좀 더 무너진 다음이라서 그런 공포가 실제 주가가 안 무너진 애가 나와야 돼. 이게 다 오픈이 됐는데도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다. 아니 나는 공포에 떨어서 딱 팔고 나갔더니 그때부터 날아가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그런 지표와 상황과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티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데 HBM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또 하락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 때 우리가 70%를 샀잖아 오히려. 반대로 하는 거야. 공포를 만들 때. 그거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거 아니네 해결됐다 할 때 팔 거야. 그럼 또 한 19만 원 20만 원일 거야. 그 뚜껑을 열었더니 만내 하면 더 떨어지잖아. 만내가 그게 이제 15만 원. 이게 역사적인 저점 같아. 나는 SK하이닉스를 볼 때. 이게 뭐 12만 원 가고 이런 장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 상위 종목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네. 확인하고 하는 게 낫겠지. 네. 그러면 이 바닥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타짜들 집단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건 중소형주 갖고 그런 역전략을 써. 우리가 가장 최근에 급등했던 게 G2파워가 완전 역전략이야. 오늘 어저께인가 뉴스에 네. G2파워의 대형 아주 제목도 끝내줘요. 보면 뭐 G2파워에 대한 뭐 호재성 그 기사가 이거는 누가 광고감 내고 낸 기사 같아.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잘 읽으셔야 된다고. 적당히 좋은 얘기 써주는데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쎄하다라는 거죠. 이거 봐봐. G2파워 주가 힘찬 과정. 괴성. 배경은 이게 나오면 내용 딱 보면 이거 썼어? 광고 누가 이게 대주주가 자기 12번호를 무슨 GEM 국제적 펀드한테 넘겨서 마치 자기 넘긴 거를 대형 펀드가 사주고 지갑한 거를 더 올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나온 거야. 내가 이거 딱 보고 말을 때리라고 그런 거야. 이게 마찬가지로 블랙록이 5% 신고했습니다. 와 때리는 거와 비슷하게 넘겼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G2파워가 한 주가 그러니까 세 주를 준 주식이야. 한 주를 세 주. 그리고 우리가 욕 제일 먹었을 때가 날짜도 내가 기억. 10월 4일이야. 10월 4일 기억나냐? 10월 4일? 선생님 이때 생신 다음 날. 아니 방송에서도 얘기했어. 현대로템 사례 분석하면서 조달청에서 입찰 맞아요. 그게 기억나요. 10월 4일이야. 그게 저점이야 그날. G2파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그 조달청에서 입찰 정지당했습니다. 투매 나오고 막 현대로템 그때. 아니 그 현대로템도 많고 G2파워도 손절해야 됩니까? 난리 쳤던 날이 여기 딱 찍히잖아. 여기 일봉으로 딱 보면 요 날이야. 10월 4일 4,900원 투매 나와. 근데 이 그래프 봐. 이때 샀어야 돼. 사람이 조달청에서 입찰 정지당하고 난리 쳐서 그리고 그 매출이 전체 회사의 70%나 차지해. 그러면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매도가 정답이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이거 보이지 않는 이쪽 그 관리하는 나는 사업본들 이날 일반 대통령을 싹 걷어갔다고 보는 거야. 입찰 조달돼도 내가 소송할 거고 하면은 뭔가 연기되거나 풀릴 거고 마치 그 내가 현대로템 때 그게 투매 나올 때 6개월 지나면 다시 받아요. 그리고 왜 얘네들이 관공서가 안 하려고 그래. 후려치기 하니까. 후려치기 하면 그냥 노동력만 들어가고 마진 없고 그러니 해외 나가갖고 하나라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다. 논리 그때 핀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다음 달인가 법률 판결이 나와.
난 그래서 넘긴 것 같아. 그래서 그때 확정돼봐. 그럼 또 7,000원 공유한다고. 그때 사자고 또.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의 투자 스토리를 이용해 먹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세력들이 중소형주에 요새 난무를 해. 그러니까 요새 삼성전자 떨어지고 나면 질적으로 뭔가 참 찝찝하거나 이상한 것들만 움직여. 내가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딱 보니까 시장 조사하니까 저 DS 한석이나 파두 저 장난치는 것 같다. 네. 어? 저 신규 상장 종목에서 어마무시하게 두 종목 갖고 놀잖아. 어? 11,000원짜리 23,000원. 그래서 내가 15,000원, 17,000원에 다시 들어가면 얘네도 또 팔아먹을 겁니다. 이제 돌리기 시작하고 15,000원 찍고 DS 한석은 권리학되고 나서 이게 얘가 한 주가 3주 받았을 거야. 오, 똑같네요. 지트파워랑. 비슷하지 않냐? 네. 같은 선수가. 이게 수법이 비슷비슷해. 전환사채. 그러니까 요럴 때는 시장을 죽이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오징어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물량을 빌려다가 아니면 갖고 있는 거를 때려서 주가를 죽이는 거야. 이게 이해를 못 하셔. 그런데 내가 이쪽 세상을 법인들 하면서 내가 이쪽을 경험하거나 나도 100만 주를 300만 주 만든 능력의 자야. 그때, 이런 세계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어떤 논리가 나오면 이거를 갖다 얘기해서 보호예수 물량인가 이런 게 딱 100만 주야. 이거 못 팔아. 뒤로 팔아먹는 방법이 수없이 있어. 해지 걸어서. 그런데 어떤 때는 심한 애들은 자기네들다가 묶어있는 게 저축은행이야. 그 물량을 빼다가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이게 감독기간에 걸리면 이거는 깜빵 가는 건데 걔네들은 나중에 깜빵 갔어. 가요? 그런데 급락을 시켜놓고 다시 급등시켜놓고 배분을 안 해서 그 대주가 지만 먹어갖고 내부자가 엄청 고사해갖고 조사해서 끌려간 거야. 이게 감독기관에서는 이거 못 찾아냈어.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요새 내년 3월에는 약간 좀비 기업들 정리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비 기업이 상장했는데 위기를 느껴. 어떻게 하겠냐? 엑시트 해야지. 엑시트 방법을 어떻게 하겠냐? 주가 막 올린 다음에 다 팔고 나와요. 그러든지 누구한테 넘겨야지. 아니면 무상증자 차익거래라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을 해. 한 주를 저 에코프로도 한 주가 3주 주는 거야. 근데 비율이 다 비슷하네요. 왜 그러죠? 3주에서 10주씩 줘.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봐. 이 10주 계산이 힘드니까 한 주가 2주 됐어. 그러면 2만 원이 만 원 돼도 곱하기 2 하니까 난 시가총액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대주주 시각이야.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절대 만 원까지 안 빠져. 한 12,000원이나 15,000원 오면 많이 빠졌다고 또 잊어버려. 그리고 살짝 올려놓으면 또 달라붙어. 그러고 여기서 흔들어오면 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논리가 나와? 왕창 먹은 논리가 나오는 거야. 지투파워가 그거라. 그러니까 요새 그 옛날에 네. 그 한 주를 3주 이상 만든 기업들의 머니게임도 지금 많이 전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DS 한석도 그 시나리오고 여기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히트 친 게 뭔지 아냐? 실리콘투. 실리콘투. 걔는 한 주를 5주 줬나? 그러나서 6,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빠졌어. 걔가 5만 원까지 갔어. 그러니까. 이런 머니게임들을 하는 세력들과 장이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조사 못할 테니까 내가 툭툭 던져드립니다. 이걸 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없잖아. 그래서 요번에 DS 한석은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두는 이제 또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도 냄새가 나고 이노스페이스는 코오롱그룹 거버넌스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게 신규 상장 종목에서 다 그들만의 인적으로 뭐가 엮인 그러니까 꾼들의 집합이어야 돼. 우리가 딱 조사하는데 쟤네야 와. 꾼들의 집합인 걸 어떻게 알아요? 보유 지분 확인을 해서 누가 5% 이상 갖고 있나를 보면 되나요? 안 돼. 안 돼요? 왜요? 가타에서 그걸 핸들링하는 가타에서 중심 핵심 기업 산업 인물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나와서 또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를 알려면 그 업계에서 최소한 10년 밥을 먹고 있어야 돼. 여기도 그들만의 리그거든. 그리고 일반 영업직은 옆에도 못 와. 몰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자산 운용이나 펀드 매니저나 법무법인이나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들만의 리그야. 네. 그거를 내부자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 몰라. 그러면 내부자와 내부자들끼리 교통정리하거나 뭔가 거기서 의뢰할 수 있는 내 거 좀 받아줘. 뭐 이런 어떤 그들만의 어떤 파워가 같이 비슷한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지. 네. 요청이 올 테니까.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집합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창구 조사해 보면 대충 감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꿈 깨세요. 조사해더라도 잘.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단일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 그냥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치. 그거를 이제 이게 우리가 숟가락 얹는 종목인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쪼찡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거야. 조사해갖고 쪼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방송을 그냥 자주 들어보시면 제가 계속 머니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쪼찡이라고 표현하고 묻지 마세요라고 표현하고 꿈에서 봤는데도 말씀. 꿈에서 봤는데 뭐 이렇게 소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는 거야. 그거는 뭐 참고를 했어서 거기에 따라서 타이밍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위치는 대충 이 정도는 안 빼겠구나. 이 정도는 올리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업력 때문에 대충 감을 잡는 거니까 요새 내년 3월까지 네. 또 시장이 질적으로 나쁜 것들의 논리 종목들 살아남으려고 머니게임이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쪽은 업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업황 상관없어. 그냥 아니 개별적으로 업황이 움직이는 좋아지면 거니까. 이용을 하지. 그 분위기를. 이번에 G2파워 힘찬 아니 힘찬 뭐 이렇게 스페이스에서 나사 납품해 나 뭐 납품해 그게 매출이 얼마나 되겠냐